있습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 밝히는 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4.15 부정선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이제 너무 오래 지속되고 힘드니까 힘들어하고 좀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별 성과가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도중에 포기하고 주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성과를 소개의 성과라도 얻을 수가 있을지, 뭐 변호사들이나 많은 관련된 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전혀 지금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국민들한테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스러우면서도 그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역사만이 아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무엇이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는 있는데,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물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좋으면 좌파가 될 것이고 또 우파가 좋으면 내가 들어갈 것이야. 왜? 우파에서 나한테 그만한 이로움을 주면 나는 우파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좌파에서 그만한 나를 인정을 해주면 나는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정을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좌파 우파는 나뉘어 갈라져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있죠. 공격과 수비가 있어요. 공격하는 자는 누구이고 수비하는 자는 누구인가. 때로는 이 수비가 장하면 전세가 역전이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스포츠에 나타나 있어요. 스포츠는 정신적 차원의 두뇌 스포츠라고 하지만 모든 육성의 스포츠일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쓰는 스포츠, 힘의 논리에 따른 스포츠. 서양 가지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만큼의 물질 생산으로 인해 등치가 커지는 만큼의 그들은 모든 스포츠를 힘의 논리로서 해 나가고 있고, 자기의 그 종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스포츠를 만들어 나가요. 스포츠도 때에 따라 전술을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는 전술을 맞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야도 다르질 않아요. 내가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공격해야 할 입장이라면 사정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 수비를 해야 할 수 입장밖에 없다면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절대 그러한 걸 겉으로 부정선거했다 드러내 놓을 리도 없는 것이고, 또 부정선거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역사에만 남는 것이지 정황 있고 물증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이들은 그 치우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밝혀서 무엇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이미 알아서 증명이 될 텐데 굳이 그것에 너의 안타까운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왔다고 해서 정의가 이런 것이라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법은 이런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한쪽에 그러한 모순된 점만 찾기 위해 노력하는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 나는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순 속을 보면서 나의 에너지원을 높여 나가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의 매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놔두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내어져 있는 게 인과율의 법칙이고 인간관계의 법칙이라 거기에 시간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최고로 쉽게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 경제인들은
육생을 위한 금전적, 물질적, 육생 안위를 위한 행위를 다하지만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는 행위, 말로서 이로움을 주고 만백성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터라. 그들은 영적 차원으로서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영적 차원이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담지 못하는 게 영적 차원이라, 천기의 기운이기 때문에 불사불면 차원이라 되돌릴 수 없는 게 영적 차원의 말인 것이고, 절대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질 않습니다. 그거 시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 생에서 자기가 이끌어가고 꿈꾸었던 삶은 그 자리에서 사장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말하죠.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잘못했으면 할 수 있겠어. 여기서 하겠다고 하지만 영적 차원의 말은 지워지질 않아요. 그것으로 진짜 용서를 해주는 이도 있고 용서해주지 않는 이들도 있고 반감을 사는 이들도 있어요. 3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10명의 사람이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3사람이 있으면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는 3사람이 있고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 3사람이 있어.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관료주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바꿈은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말로써 정치에 나가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를 정에 다스릴 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다스리다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말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이들이 정치인인 것이지.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일어난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하지만 한번 보셔요. 나의 인기의 척도는 최소한 30%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나를 좋아하는 이 3명, 나를 좋아하는 이 30%,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는 이 30%, 나를 배척하는 이 30%. 그리고 이 10%는 내 하기 나름에 따라 올 수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의 인기는 이미 나를 좋아하는 이들마저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뒤돌아보라는 얘기죠. 왜 30%는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왜 30%는 나를 싫어해 배척하는 것일까? 나머지 10%는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거를 통해 내가 각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커나가지 못하고 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야 발명에 시킵니다. 인간,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나도 그 자리를 한 번쯤 꿈꾸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곳, 사과하는 곳, 하야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뜻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치인들의 운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바꾸기가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른 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